네,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들 야당에서는 이른바 부적격 3종 세트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면서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여당에서는 결정적인 하자 아니고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사실상 1박 2일로 진행이 됐습니다. 표절 논란 그리고 사상 문제 이런 것들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본인은 사회주의를 동경합니까? 아니면 지지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합니까? 자본주의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영학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 경제, 한국 경영이 한 단계 나아가도록 하겠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발언하고 그동안 쌓이는 모든 과정이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명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네. 지금 이렇게 이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경찰대 출신인 이 표창원 민주당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방어를 대신 해주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어를 할 때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거론하면서 방어를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께서 존경에 맞지 않고 일부는 숭상까지 하고 계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이 메카시즘, 종북몰이, 색깔론으로 양심의 자유를 짓밟고 의회나 정부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관님, 네.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게 이제 뭐 숭상하는이라는 표현을 써서 야권을 살짝 비틀고요. 네. 자유한국당 특히 메카시즘 얘기했는데 어떤 겁니까 이게? 저게 지금 당신은 사회주의자요. 이게 지금 50년대 분위기예요. 50년대 1950년대 미국에서 메카시 의원이 의회에서 유진 메카시 의원이죠? 네. 그래서 이 조셉 메카시인데 이 의회에서 서류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서 흔듭니다. 미국의 공직사회에 공산주의자들이 숨어 들어와 있다. 소련의 사주를 받았다. 근거 없는 얘기였거든요. 명단이죠, 그게. 네, 그때부터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숙청 작업, 많은 문화예술인들, 주로 이제 헐리우드의 뭐 영화 감독이나 영화 배우, 찰리 채플린도 그래서 미국에서 추방당해요. 공산주의자. 메카시즘 희생양이 됐죠. 예, 그때 냉전 시대니까 그런 일도 있었구나. 지금은 이제 돌이키는 역사의 에피소드인데 이게 지금 2017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이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사상이 좀 사회주의적으로 경도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근거들을 봤을 때 주한미군 철수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이런 얘기 물어볼 수 있는데 당신 사회주의자라고 자백해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면 보는 국민들이 좀 난감합니다. 네. 사회주의자면 지금 뭐 범죄입니까? 범죄 아닙니다, 사실은. 네. 사회주의자라고 해도 그러니까. 부총리 자격으로는 문제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무슨 주의자 이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90년대에 지나갔어요 이미. 네.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냐 민주주의자냐 대한민국 사람은 다 민주주의적이어야 되고 이런 얘기는 아마 김상곤 후보가 전 했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이 진보주의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이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최영일 평론가 말씀대로 나는 사회주의자를 해도 그게 좀 범법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본주의 경영학자라는 얘기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임종석 실장을 20대의 모습으로 갖고 정북이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불과 10년, 15년 전에 한국 사회 모든 적폐의 유일한 대안은 사회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미군 철수해야 되고 FTA 철폐해야 되고 이 얘기를 20대에 한 게 아니고 불과 10년, 15년 요 짧은 기간 속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김상곤 후보자의 답변도 21세기적이지 못하다. 나는 사회주의적 대안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본인도 애써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두루뭉실하게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장호 의원과 표창원 의원의 그 논란 수준도 최평론가 말씀대로 수준 이하이지만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김상곤 그 후보자도 자기 전 삶의 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궤적에서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를 하기 위해서 이 궤적을 자기 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청문회에서 이 문제, 그러니까 이장호 의원이 제기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김상곤 후보자가 진보 진영에 존경받는 분인데 조금 더 수준 높은 답변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네, 좀 더 수준 높은 답변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답변 자체가 21세기적 이제 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답변은 어땠을까요? 바로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였죠. 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다 뺏긴 거예요. 그냥 그대로. 12장. 다 뺏겼잖아요. 본인 얘기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논문을 쓰는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게 했고요. 포괄적인 인용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교수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논문 문제 정말 저 대단한 공방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게 지금, 그러니까 2005년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눠지는데요. 2005년, 6년부터는 좀 더 엄격하게 논문 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 표절 문제거든요. 네. 자기 표절이라는 게 자기가 썼던 논문에, 그 전에 썼던 논문의 일부를 다음 논문에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교수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쓴 글이니까 또 내가 다른 논문을 쓸 때 이게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내가 쓴 거니까 다시 써도 된다라는 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게 관용적으로 이루어지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얘기하시는 건지 지금 김상곤 후보자가 뭐 포괄적으로 그때 당시에 관행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관점에서 그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도 표절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썼던 논문의 일부를 다시 쓰더라도 그걸 어느 논문에서 인용했다는 걸 또 붙여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얘기한다고 하면 아마 교수들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기 표절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 논문을 그렇게 했다거나 또는 외국의 글을 그냥 번역해서 인용부 없이 썼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네. 저 문제가 이제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표절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 김상곤 후보자는 정확하게 또 답변을 회피하듯이 하고 있어요. 네네. 지적하는 부분도 뭐가 어떻게 잘못됐냐를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또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포괄적으로 자기는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공방만 계속 되는 거예요.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표절이 됐냐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걸 학계에서 좀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이 문제는 만약에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저는 서울대 개혁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대 학교 네, 왜냐하면 서울대가 뭐 국내에서 부동의 1위 대학인데 세계 시장에 나가면 100위권 바닥 아닙니까? 저는 부적절했다는 이 표현은 대학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표절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을 평가하면서 서울대는 계속 부적절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말장난이거든요. 당시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렇죠. 표절인데 예를 들어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연구 부분에서 이렇게 엄격함을 유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대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1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벌로 나가면 굉장히 100위권 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의 어떤 대응도 김상곤이라는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이 문제에서는 자기 엄격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대에 대한 대학평가가 100위권 밖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에서는 그 안쪽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 그런데 포괄적 인용에 대한 뭐 어떤 개념 자체가 네. 어떻게 판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저도 논문을 뭐 여러 편 썼지만, 근데 지금 이종배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12장을 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데 이제 김상곤 후보자의 말은 이 포괄적 인용은 그 당시 관행이었고 본인이 논문을 썼는데 이전에 다른 논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논문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세분해서 인용을 했을 판인데 외국 논문을 갖다 쓰다 보니까 굉장히 인용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적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김상곤 후보자가 계속 주장하는 것 자체는 결국 포괄적 인용이요 관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논문의 기준에 보면 이거 사실은 논문 표절은 뭐 맞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적이에요. 논문 표절이다. 그러면 김상곤 후보자는 아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사상과 관련돼서도 사유주의자다. 아니다. 그것이 반복이 됐지 결국 검증하기 위한 차수 변경이 아니고 계속 서로 주고받고 특히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실 어떤 자료 제출 관해서 뭐 1시간 이상 굉장히 지연됐잖아요. 그러니까 검증 자체를 위한 어떤 차수 변경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서로 고성하면서
서로 공수가 서로 논박만 하는 거였지 결국 보여주는 건 거의 없었다.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거죠. 네. 네. 자,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 또 있었습니다. 네. 바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회였는데요. 오늘 새벽 1시가 다 돼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했던 건 바로 이 조대엽 장관 후보자가 교수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다른 교수 출신 의원이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게 앞서서 현직 대학 교수입니다. 현직 대학 교수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발기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스냐 뭐냐 그걸 얘기해요. 네, 예스나 노냐 그걸로 대답해라 라고 했더니 지금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시에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학교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어느 이사회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겸직은 반드시 보고하게 돼 보고해야죠. 있어요. 학교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영업이든 비영업이든 학교에 허락을 득하고 나서 이사를 할 수 있지 그냥은 못합니다. 발기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했다고 하면 규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뭐 본인이 몰랐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원칙은 학교에 반드시 보고해서 총장의 허락을 득하고 나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조대엽 후보자는 또 이 음주운전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격려하러 간다고 하면서 했다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까지 숙이며 사과했는데요. 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뼈가 아픈 뭐 아주 저 앞에 그 나온 내용들이 정말 반성에 대한 얘기가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뭐 만취 음주운전 이 논란이 제일 컸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전에 언론 검증에서 청문회를 가장 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6월 30일 슈퍼위크의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어떤 게 더 비화됐던 거냐면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느냐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고대 내에서 출교된 학생들 때문에 농성하고 있던 학생들을 격려 방문 갔다가 천막농성 중이었는데 천막농성에서 술을 먹었다라는 해명을 했는데 이것을 본 당시 학생들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농성장에서는 우린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었다, 안 마셨다. 그럼 주변 어디 나가서 안암동에 뭐 막걸리집 많지 않습니까? 네. 어디서 마셨나? 주변에서도 마시지 않았다. 학생들은 완강히 자신들과 술을 마셨다는 교수님의 해명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비화가 돼서 네네. 도덕적인 문제는 이게 더 컸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명은 없고 어쨌든 만취 음주운전은 깍듯하게 정중한 사과를 했다고 보여집니다만 예. 여전히 어제도 이게 한 방이 없는 청문회가 좀 아쉽다.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이런 얘기 있어요. 네. 자, 음주운전으로 굉장히 곤욕을 치른 후보자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자, 청문회는 사흘 전에 끝났지만 지금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무마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증언 들어보시죠. 세워가지고 진에서 그저 음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달 정도 됐을까 그 정도에도 정신 못 차리고 파출소에 가서 딱 보고선 나는 더 이상 관여하기 싫으니까는 네가 봐주려면 봐주고 자. 1991년 7월 달 그러니까 진해에서 본인이 이제 음주한 거 넉 달 뒤에 서울 노량진에서 그랬다.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 풍겼다는 소주 냄새가 당시의 증언 주장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그 시점 첫 번째 음주운전은 이제 모든 자료가 유령처럼 사라졌다. 그러니까 기록이 없죠. 근데 그 얼마 뒤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인데 어쨌든 송영무 후보자는 그 대령 그 시점에 약주를 상당히 좋아하셨고 약주를 하고 운전을 습관적으로 좀 한 게 아닌가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동승한 거죠. 네. 어쨌든 그 시대에 물론 이제 관행적으로 보면 뭐 그 시계를 그 시대로 돌리면 음주운전이 지금보다는 덜 엄격했고 이제 관행적이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참 이 부분은 과거의 동료의 정언이기 때문에 송영무 후보자도 좀 머쓱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음주운전을 해서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돈을 썼다 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그리고 노량진 건에 대해서도 무슨 사전 무마 청탁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는데 저는 사전 무마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음주운전을 본인이 한 건 아니고 저 사건 때는 그 차에 옆에 탑승을 했고 해군 원사가 이제 대방동 해군본부가 가까이 있으니까
담당 경찰관의 아는 친척인 그 사람을 불러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마를 했다. 이런 의혹이에요, 저게.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원사의 녹취를 들어보면 네. 뭐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들긴 해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진술을 가지고 과연 송영무 후보자를 낙마시킬 정도 되느냐 그 부분은 사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내용을 보면 근데 약간 우리가 음주운전했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만드는 부분이 둘이 술을 송영무 후보자는 먹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술을 먹었는데 그럼 술을 먹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술자리가 끝나서 같이 갈 때는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제일 저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원사의 녹취록 중에서 한 50만 원 정도 주고 사건 청탁 무마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자체도 그냥 추측적으로 뭐 한 50만 원 정도 달라고 했다. 경찰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 또 줬다는 얘기를 또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정도가 지금 과연 이걸 낙마 사유를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좀 의문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정적 한 방이 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스모킹 그렇죠. 건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전 정권도 마찬가지요. 인사청문회 쭉 보다 보면 왜 이렇게 장관이 될 분들은 술을 좋아하는 분이 많은가? 네, 또 네. 운전한 분이 이렇게 많은가? 좀 거기에 좀 의구심이 들고 이제 앞으로 공직자를 나가기 위해서는 술 먹고 운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어떠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리운전비도 싸고 대리운전 많지 않습니까? 네.